아무리 은퇴라는 말을 들어도 막상 내 일로 닥치기 전에는 실감이 잘 안 나는 법이죠. 사람들은 흔히 난 60살 넘어야 은퇴나 생각해보지 하고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엔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조기퇴직, 희망퇴직, 혹은 퇴직 권고 등을 겪다 보면 은퇴 후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라는 고민에 딱 마주서게 되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분은 50세에 은퇴를 맞이한 대기업 임원입니다. 사실 50이라는 나이가 젊다면 젊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편히 쉴 수 있을 만큼 늙지도 않은 애매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4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어느 정도 쌓아둔 목돈도 있었으니 이 정도면 준비가 잘 된 은퇴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1년을 살아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부터 심리적인 변화까지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현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병원비, 더 이상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막연한 불안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방향성의 상실 등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나도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사례와 더불어 다른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한번 전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은 예측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왜 막상 퇴직하고 나니 큰일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혹은 이미 은퇴한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1. 50세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1년 연금 400으로 살만할 줄 알았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앞서 언급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은퇴 준비라고는 했지만 막상 나와보니 계산이 달라졌다. 저는 매달 연금으로 4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거기에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목돈도 있었으니 가족들 먹여 살리고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집안에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부모님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또 자녀가 해외 대학에 가겠다며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학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게다가 집 유지비라든지 보험료, 각종 세금 같은 고정 지출이 은근히 커요. 일할 때는 회사에 지원이 있었고 또 월급도 넉넉하다 보니 크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모든 비용이 제 지갑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심리적 불안감이 가장 괴로웠다. 돈도 돈이지만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지낸다는 게 생각보다 더 불안했어요. 처음 3개월 정도는 이제 나도 자유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고 평일 오전에 골프도 치고 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허해졌어요. 매일을 휴가처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허송세월 갖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죠. 특히 저같이 일밖에 몰랐던 사람들은 은퇴가 축복이라기보다는 도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기대한 은퇴 후 생활과 실제 상황이 달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업적 정체성도 흔들리고 재정적 계산 또한 예상 밖의 변수가 늘어나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내 생활 패턴과 소비 구조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당장 수입을 늘리는 게 쉽지 않다면 지출을 줄이거나 필요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돈을 써야 하죠. 2. 58세 조기 퇴직한 금융권 팀장의 이야기 나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자부했는데 두 번째 사례는 금융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분입니다. 이분은 58세라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은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됐어요. 본인도 꽤 큰 퇴직금을 받았고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낸 경험이 있어서 나는 잘 살겠지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가족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았다. 제가 집안에서 실질적인 가장이기도 하고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이 제 소득으로 충당됐어요. 그동안은 월급이 있었으니까 전혀 문제를 못 느꼈는데 막상 퇴직금을 손에 쥐고 보니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긴 했지만 월급 들어오는 구조에만 익숙했지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투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녀가 아직 취업을 못했다거나 배우자가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생각보다 빨리 목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경제신문을 30년 봤어도 실제로 목돈이 내 손에 주어지니까 불안이 엄습하더군요. 이 열심히 준비했던 노후 설계가 무용지물이 되다. 퇴직 직전에 노후 자금이라는 걸 전문가와 상담해가며 계획해서 어느 정도 세팅을 했어요. 그게 대략 연금이자임 대수익 등등 합치면 한 달에 300 정도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이 정도면 먹고 살기 괜찮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하면 한 달 수익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원금에 손대야 하는데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돈이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복구하려고 조급해지는 심리가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실제로 본인 상황이 되니까 그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왔지만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건강까지 무너질 뻔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은퇴 후라는 것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심적으로도 안정이 깨지기 쉬운 시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은퇴 전부터 내 건강, 내 생활습관, 내 인간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잘 다져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분은 강조하더군요. 3. 62세 퇴직한 자동차 회사 현장 소장 회사 밖은 정말 다른 세상이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현장직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입니다. 비교적 일찍부터 몸으로 뛰는 일을 하셔서 60대 초반쯤 됐을 때 건강상 문제도 조금 있고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년이라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펑펑 쓸 만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둔 것도 아니었죠. 일 몸 쓰는 일로 한평생 바쳤는데 막상 나와보니 기술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자동차 생산 라인 쪽에 오래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까지 올라갔으니 회사에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였죠. 그런데 제가 직접 차를 조립하던 기술이 대단하냐 하면 사실 그건 회사 시스템에 맞춰서 교육받은 거잖아요.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뭐라도 해볼까? 해보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 소개로 여기저기 일용직 비슷하게 해볼까도 하고 가게를 열어볼까도 고민하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돈은 들어가는데 수익은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월급 없이 생활비만 빠져나가는 공포 정말 말로 표현 못합니다. 은퇴 전에는 항상 월급날이 있었죠. 물론 월급이라고 해봐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최소한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니 한 달 생활비로 몇백만 원이 그냥 나가잖아요. 처음엔 대출도 좀 있었고 빚 정리하며 퇴직금도 조금 썼더니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저는 하고 싶어서 퇴직한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보니 그래도 회사라는 울타리가 참 든든했구나 싶더라고요. 은퇴라는 게 그냥 쉴 수 있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일찍 은퇴를 할 수밖에 없던 사정도 있었고 충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현장직, 기술직으로 수십 년간 일한 분들 중에는 회사에서 배운 기술 곧 나의 경쟁력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밖으로 나오면 그게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를 겪곤 합니다. 마무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사례들을 보면 결국 은퇴란 게 돈만 준비된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고 또 막연한 낙관으로 그래, 은퇴하면 난 편히 쉬고 여행 다니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하기엔 현실 벽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구체적인 재무계획 세우기. 막연히 한 달에 얼마면 살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로 예상되는 지출 항목을 꼼꼼히 적어보세요. 특히 의료비,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비 등은
평소 생각보다 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이나 월 수익 구조가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은 규모라도 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생산적 활동 부업, 재취업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 건강 관리. 회사 박세상에서 홀로 있게 되면 생각보다 외롭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 자신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죠. 은퇴 전후로 격변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스스로 적응하려면 내가 왜 이 활동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정립해야 합니다. 평생학습과 재취업 혹은 소규모 창업 고려. 나이 들어서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에 접어들어도 조금씩 새 기술이나 관심 분야를 익혀두면 예기치 못한 기회가 열리기도 해요. 무턱대고 가게를 열거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 기술 습득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급해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튼튼히 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50세 은퇴한 대기업 임원, 연금 400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그 후 1년 충격적인 현실. 이라는 자극적인 문장 뒤에는 누군가의 진짜 고단함과 외로움, 그리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생존의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행착오를 간접 체험하고 내게 맞는 은퇴 전략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조기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또 다른 도전이자 여정입니다. 회사라는 껍질을 벗은 뒤 더욱 내 안의 힘을 찾고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씩 준비하고 공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즐거운 일상을 누리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